사실 슬롯은 좋은 감독일 수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 미리 밑밥을 깔면, 저는 0910부터 제토라인을 좋아했고 오히려 제라드가 떠난 후 그가 사랑한 리버풀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며 1516에 입문하여 다행히 클로프를 지켜보며 행복한 순간을 모두 함께한 10년 차 코비입니다. 그런 너가 어떻게 이따구로 말할 수 있겠냐 싶겠지만, 그럼에도 슬롯이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슬롯이 꺼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슬롯은 능력과 별개로 리버풀을 떠나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쫄보 정신 때문이죠. 사실 제가 쫄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기 운영이 수비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PSG가 무서워 수비만 하다 두 골을 처먹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점유율이 75대 25로 밀리며 개발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슬롯의 특유의 리그 운영이 리버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잠시 옆 동네 아약스 이야기를 하면, 아약스의 경우 5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야유가 나오곤 합니다. 이게 팬들이 극성맞아 보이겠지만 그 어떠한 실리적인 운영보다 제일 실리적인 방식입니다. 공격이 곧 수비다! 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단을 사랑하는 팬들의 특성을 반영한 모습이죠. 바르샤가 1대0 승리를 지키기 위해 수비만 한다거나 AT 마드리드가 기존의 수비 축구를 버리고 갑자기 패스 축구를 지향한다 하면 그 팀을 사랑하는 팬들은 반발이 심하고 끝내 감독과 보드진의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럽이 리버풀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클럽이 보여준 축구는 오랜 시간 디테일한 변화가 있었을지언정 항상 강력한 압박, 높은 에너지 레벨, 빠른 템포의 축구를 지향했습니다. 이는 팬들을 더욱더 미치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는 또 다시 선수들을 향한 미친 듯한 응원, 선수들의 각성을 만들어냈죠. 이것을 낭만이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클롭 감독님이 남긴 업적 중 제가 제일 높게 보는 것은 리그 우승도 챔스 우승도 아닙니다. 리버풀 아카데미를 안필드 옆으로 옮기며 압박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로 묶어 구단의 정체성을 알려준 일입니다. 23-24 시즌을 돌이켜보면 리버풀 뉴스가 1군으로 콜업되었을 때 바로 전력에 녹아드는 이유가 구단의 철학이 통일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선수의 체력이 갈리며 시즌 후반기에 부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슬롯은 이를 해결하고자 24-25 시즌 살라의 출전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엔도를 투입하여 경기를 마무리하곤 했지만 수비 강화라는 선택은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지언정 크게 보았을 때는 구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이기에 리버풀이 아니었다면 좋은 수가 됐을 것입니다만, 여긴 리버풀입니다. 그럼에도 슬롯이 좋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거지같은 선수 구성에서 조금씩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24-25 시즌 6번 자리에 보강에 실패하자 흐라벤을 수미에서 각성시켰습니다. 사실 흐라벤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였기에 6번 자리의 성공이 놀라웠죠. 흐라벤이 6번에서 성공한 이유는 가장 압박이 빡세다는 박스 앞에서 보여주는 미친 탈압박과 전진 드리블이었죠. 하지만 그런 흐라벤에게 없던 롱패스가 24-25 시즌에 티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오른쪽에 택배 기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 영입 없이 기존의 선수로 리그 우승을 가져온 감독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택배 기사가 스페인으로 튀어버리고 영입된 선수는 미니 우사인 몰트입니다. 고로 24-25 시즌에 보여주던 후방 빌드업 구조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죠. 슬롯은 이를 개희로 해결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이적이 빠그라지면서 슬롯 입장에서는 거지같은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수비 하나 못 제낀다고 욕먹었던 디아스가 우리 팀에서 유일하게 공을 잡고 앞으로 달릴 수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한 선수가 이탈하고 영입한 건 스트라이커가 전부이니 슬롯은 속이 터져나가죠. 물론 이러한 영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본다면 리처즈 휴즈의 영입 전책은 아놀드, 살라 등 고액 연봉자와 고령 선수를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급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프림퐁이나 에키티케 같은 영입은 당장 아놀드나 디아스의 파괴력에는 못 미칠지언정 팀의 연령대를 낮추고 재정적 건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존의 선수들의 조합을 보면 퍼즐이 안 맞을 수밖에 없었기에 시즌 시작 전부터 부진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경기장의 티켓 가격도 올린다고 하니 보드진은 이를 개똥처럼 해놓고선 슬롯을 고기방패로 쓰고 있으니 팬들은 개빡치는 일의 연속입니다. 현재 소문에 의하면 리처드 휴즈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사우디를 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지만 저는 휴즈가 도입하려고 했던 축구가 리버풀에서 실패로 끝을 맺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과도기라고 보이진 않고 그냥 디렉터가 옳지 않는 판단으로 이꼬라지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성적이 온전히 슬롯의 책임이 되어 슬롯은 무능력하다며 경지를 말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기도 합니다. 슬롯을 포함한 리처드 휴즈 그리고 에드워즈 회장을 비롯한 보드진도 책임을 피할 수 없죠. 그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에드워즈는 클롭과 함께
압박 축구의 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만약 정말 다음 시즌 리처드 휴지가 나가고 새로운 단장이 와서 압박 축구로 다시 팀의 정체성을 부활한다면,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감독이 알론소라면 저는 리버풀의 최전상 탈환은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롯 감독에게 한마디만 하자면, 나가 이 개